오늘 이 교수님 제가 모시고 노인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노인복지 전공이거든요. 그렇죠. 네, 노인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들을 들을 때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신체적 노화, 그렇죠. 그리고 무기력해진다, 그렇죠. 그리고 돌봄의 대상이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노인하면 늙은이 그리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존재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저희 부모님을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는 도서관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 어린 시절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모든 청년기, 장년기를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때그때 꺼내놓으시고 그러니까 박물관과 같다? 이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봐도 그렇거든요. 저희 어머니 일본식 이름이 이스마다 준코거든요. 왜 일본 이름을 갖고 계신지 아세요? 일제시대 학교 다니셨나요? 맞아요. 초등학교를 일제시대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제시대도 기억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가끔 인민군이 내려온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전쟁도 기억하시고 경험하셨고 산업화, 민주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계셔서 사실은 저희 부모님은 저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도서관과 박물관 같다.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서는 노인이 한 명이 사라지면 도서관이 하나 사라지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덴마크 속담에 노인이 없으면 옆집에서 꼬아야 된다. 이런 속담도 있다는 거예요. 옆집에서라도 빌려와야 된다. 그렇죠, 저도 그렇죠, 들어본 그렇죠, 적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고사성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노마지지, 늙은 말의 지혜거든요. 관중이라는 재상이 전쟁을 나가는데 황제 항공한테 얘기를 합니다. 황제시여, 늙은 말도 데려가셔야 됩니다. 이 황제가 당황해서 아니 왜 젊은 말을 데려가지 무슨 늙은 말이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었거든요. 이제 겨울은 막 닥쳐지고 그 다음에 이 병사들은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칠 때 관중이 얘기를 합니다. 황제시여 이제 늙은 말을 풀으시면 됩니다. 늙은 말을 풀어라 그랬더니 늙은 말이 길을 찾아냈다는 건가요. 이게 늙은 말이지 노마지지죠. 늙은 말이 길을 잘 찾는다라는 네네네. 뜻이군요. 네, 제가 사실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서양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요? 네. 루소라는 철학자 아시죠? 그럼요. 네, 루소는 청년은 지혜를 연마하는 시기요, 노년기를 지혜를 실천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늙은 말이 지혜를 실천한 거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젊어서는 열심히 지혜를 연마했고 네. 나이가 들어서는 그 지혜를 실천하고 있는 노마지지의 모습을 딱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노년학 할 때 가장 근본적인 누구나 다 읽어야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텍스트가 키케로의 노년에 관하여 라는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거기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마디로 노인은 완숙한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키케로가 나이든 어떤 노인이 젊은이들에게 들려주는 노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내용으로 하는 책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노인이 되게 되면 이 몸이 늙어지고 그 다음에 열정도 줄어들고 그래서 별 쓸모없는 존재일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하면서 이제 사례들을 막 들거든요.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보통 장군들이 앞에 나가서 막 싸우기보다는 뒤에서 지휘를 하거든요. 이렇게 병사들을 어디로 배치하고 언제 공격을 하고 또 언제 퇴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장군들은 이 육체적인 힘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비슷한 사례가 우리 고기 잡으러 갈 때 선장은 선실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야 거기다 닻을 내려라 끌어올려라 그 다음에 뭐 저장을 해라 이런 지휘를 하지 직접 그물을 다루거나 물고기를 잡아 올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장에게 그리고 이제 이 장군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인 건 거다. 그 지혜가 언제 나타나냐? 그것은
노인이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몸은 약해질지 모르지만 오히려 지혜가 더 증가하고 노년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지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노인은 이제 완숙한 존재다. 이게 키케로의 노년에 관하여라는 책이거든요. 네. 사람들이 제가 힘 되게 센 줄 알거든요. 근데 저도 강호동만큼은 세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젊은이들도 힘이 약할 수도 있고 그렇죠. 각자의 존재마다 힘이 다른데 우리 노인들은 지혜로운 힘이 강력한 그렇죠. 그런 힘이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제가 복지관에 이제 가끔 가서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경로당에 이제 강의를 해달라라고 네. 이제 부탁을 받아서 이제 노인 강의를 했었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제 강의를 막 듣던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르신이 일어나서 아니 죽을 날 받아놓은 산 송장들한테 교육은 무슨 교육이요? 빵이나 갖다 주지. 그래서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그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과를 가신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노인복지관에 가셔서 강의를 하셨대요. 노인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어르신이 또 손을 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노인이죠. 그런데 에노 노인 영어로 에노는 노 아니다 사람이 아닌 존재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도 그 당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영문학과 출신이시잖아요. 그런데 지혜를 발휘하셔서 K하고 끝에 W를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KNOW 노인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KNOW 사람이네요. 네, 그래서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노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 얘기야말로 루소의 이야기나 키케로의 얘기나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의 어떤 지혜를 표현하는 그야말로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가 되겠네요. 예. 같은 발음, 다른 뜻을 가지고 있죠. 노인인가, 노인인가. 그러네요. 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 재미난 이야기들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늙은이는 늘 그러니 네, 젊은이는 저를 묻느니 저를 물어요?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를 묻는 건 거죠. 그래서 늙은이는 대단히 부정적인 건 거고 젊은이는 긍정적인 건데 근데 요새는 말입니다. 이 복지관에 가게 되면은 몸은 늙었는데 늙은 거죠. 노인이니까 늙을 노자. 그런데 행동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은 젊은이와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청바지를 입은 노인들이 아주 많다는 건 거예요. 네. 그런 반면에 오히려 젊은 친구들은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포기하고 이러면서 아주 힘든 상황들을 살다 보니까 몸은 젊었는데 생각은 늙은.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늙은 젊은이와, 그러니까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젊은 노인과 젊은 늙은이, 이렇게 이제 나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도 복지관에 가보면 요즘 늙은 젊은이이신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분의 대표적인 그 시가 있어요. 예, 그래요? 네, 사무엘 울만이라는 네. 시인 아세요, 혹시 교수님? 울었어요? 울면은 들어봤지만. 울면 안 돼. 그렇게 예.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이 사무엘 울만은 청춘이라는 시를 썼거든요. 한번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예. 그대의 기계를 잃고 정신이 냉소주의의 눈과 비관주의의 얼음으로 덮일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네. 그러나 그대의 기계가 낙관주의의 파도를 잡고 있는 한 그대는 80살로도 청춘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네. 와우.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인터넷에 젊은이는 저를 묻는 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긍정적인 그러한 그 질문과 세상에 대한 호기심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늙은 젊은이와 젊은 늙은이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핵심은 비관주의일 거냐, 낙관주의일 거냐, 그리고
인생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과 깊은 연관들이 있네요. 그럼 늙음과 젊음을 우리가 구분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되겠네요. 근데 우리 대부분 늙음과 젊음을 나누는 기준을 나이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생물학적 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달력의 그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브라질의 파울로 프레이리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젊음과 늙음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은 달력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죠? 이 파울로 프레이리 선생님은 예. 성인 문해 교육을 열심히 하시다가 음.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셨다가 네. 노년이 돼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셨대요. 그래서 망고나무 그늘 아래서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사과나무 그늘 안에서 뭐 이런 거를 쓰셨을 텐데 브라질에서는 망고나무가 흔했나 봐요. 그래서 망고나무 그늘 아래서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사람의 젊고 늙음은 네. 인식론적 호기심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식론적 호기심. 예, 예. 무언가 사람들에게 여전히 나는 궁금한 게 많다. 아.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런 네.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늙었지만 젊은이라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사실은 노년학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죠. 그러니까 노인이 되게 되면 늙음에 대한 질문들, 네.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내가 사회적인 의미에 대한 질문들. 이 노년학에서 아주 핵심적인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갖고 그것을 긍정해내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속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들, 어떤 그 공동체에서의 나의 존재의 의미들을 물어내는 것이 사실은 노년학의 핵심인데 아마 프레리 선생님은 인식론적인 호기심이 사실은 근본적인 어떤 질문들을 구성하고 그것이 노년에서는 훨씬 더 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아마 우리 한국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늙었었을 때 그냥 달력만을 보고 내가 늙어지는 거에 대해서 아마 안타까워하신 사례들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글귀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호소대 설립자인 강석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퇴직 이후에 다 살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저 나는 뭘만 하냐 하면은 여가나 즐기고 그 다음에 건강이나 챙기고 그리고 손주들이나 돌보고 그래서 나는 이제 죽을 날만을 아주 아름답게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린 그 삶들이 별로 덫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이 양반은 90살이 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네. 예.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면 난 정말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사실은 그 60대에 퇴직을 한다고 하면 네. 아직 30년을 더 살았다 하면 굉장한 시간들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저 내 건강이나 챙기고 내 여가나 즐기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내가 의미 있는 존재로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관계적인 일, 사회적인 일, 공동체에 대한 일들이 많았을 텐데 이분은 이제 미리 포기를 하신 건 거죠.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노년에 관하여라는 책도 그렇고 노년학에서 주요한 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내 존재의 의미를 물으면서 비로소 오히려 이제는 내가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그리고 하나의 어떤 그 이웃의 어떤 그 어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성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건 거죠. 네. 제가 이분은 예.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강석규 선생님처럼 이제 남은 인생은 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늙었지만 나는 배움을 아직도 하고 싶다 이런 분이 계세요. 그래요? 어떤 분이 계세요? 케냐의 마루게 할아버지거든요. 이 마루게 할아버지는 기록을 갖고 계세요. 어떤 기록이? 기네스북에 등재되셨는데요. 초등학교를 84세에 입학하셨대요. 초등학교를 84세에 입학을 하셨는데 이 마루게 할아버지는 케냐가 무상교육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학교로 달려가신 거예요.
나는 글을 배워야 된다. 자기가 어렸을 때는 백인 농장에서 일을 하느라고 교육을 받지 못했고 성인이 돼서는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교육을 받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케냐가 무상교육을 시작했으니 자유를 위해서 나는 배우고 싶네 하고 학교를 쫓아오신 거죠. 와우. 그래서 나중에 그 유엔에 가셔서 또 연설을 하셨거든요. 이 무상교육이라든지 초등학교 의무교육에 대한 연설들을 하셨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많은 경우가 자기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달력에 불과하다 이런 사례들이 많은 거죠. 아주 무수한 사례들이 많은데 It's never too late. 결코 늦지 않았구나. 결코 늦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또 하나의 사례인데 미국의 존슨이라는 어르신은 92살에 까막 눈을 고백을 하고 글을 배우기 시작해요. 비문해에서 문해인으로 되셨군요. 그렇죠. 그리고 100살이 넘으셔서 책을 한 권 쓰시거든요. 오, 놀랍다. Life is so good. 예. Life is so fantastic. 책의 제목은 Life는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환상적인 거야. 이 양반이 이제 글을 배우고 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당시에 본인이 살았던 시대의 신문을 읽어보니까 너무나도 자기가 무지했기 때문에 당했던 그리고 흑인들이 당했던 이 할아버지 흑인이시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건가요. 그래서 이제라도 나는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책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있네. 그래서 네. 아까 is never too late. 너무 늦은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건 거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늙은 젊은이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물리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삶의 태도들을 갖느냐에 따라서 늙음에 대해서 노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싶은 건 거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늙은이와 또 다른 대비되는 노인에 대한 상이 성공한 노인, successful aging. 우리가 이 어떤 그 성공적 노화, 성공적 노인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그 늙은이와 성공적 노인의 그 차이는 뭘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좀 더 정리해 보고 싶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대비되는 노인이 떠올랐어요. 그래요? 네. 제가 굉장히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꽃보다 할배. 네. 할배가 꽃보다 낫다 이런 얘기로 그냥. 꽃보다 아름다워. 그렇지. 그래서 꽃보다 할배는 이 대부분 이제 70대가 넘으신 그 배우분들이 그 배낭을 메고 배낭여행을 떠나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굉장히 그 젊은이 못지않은 체력으로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 여행을 떠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그래서 굉장히 저런 노년이 되고 싶다. 저런 성공한 노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편으로 제가 씁쓸한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왜요? 한편으로는 또 제가 노인복지를 전공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노인들이 성공한 노인이지 못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 얘기를 할 때 늙은이에서 성공한 노인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성공한 노인이 되려면 경제적인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노인 빈곤들도 저희가 50%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노인들 간의 계층 간의 어떤 그 차이들도 굉장히 많고 하니까 불평등이 심각하죠,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탑골 공원에 노인분들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 그 탑골 공원을 그 서울의 섬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그 정체된 시간 속에서 네. 젊은 날을 회고하고 그 시절이 좋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모여있는 그런 공간, 그 공간이 탑골 공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 노인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 성공한 노인이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이 공간이 떠오르면서 굉장히 제가 속상하고 그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성공한 노인이라고 얘기하는 노인들은 과연 성공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던지고 싶은데 먼저 늙은이와 성공한 노인을 한번 정리한 다음에 제가 그 질문에 한번 왜 그런 질문이 드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늙은이는 늘 그런이고 돌봄의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삶을 보게 되면 체념하고 이제 사는 거지. 이제 내가 늙었고 경제적도 안 되고 사람들을 사회의 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노인들이 사는 집이 연민의 집이다. 그냥 동정의 이제 시의 집들 속에서 이분들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 거고요. 아까 성공한 노인은 어떠느냐? 이분들은 스스로 자기 개발에 힘쓰고 그 다음에 또 나를 끊임없이 물을 수 있거든요. 나는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제 인생 이모작 할 때 이제 이런 어르신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자산도 있고 재산도 있으니까 또 관리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자기 일을 관리할 수 있는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가족의 집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두 노인들의 입장에서 누구나 다 성공한 노인이 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한 노인들이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노후가 되게 되면 본인이 벌어놓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자식 키우느라고 벌어놓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 자식들이 노인들을 이 부양을 해야 되는데 요새 자식들은 자기 자식 키우느라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늙은이는 돌봄의 대상이지만 성공한 노인들은 여가, 취미, 인문학이나 이런 걸 하지만은 사실 성공한 노인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다. 아주 다수의 노인들은 늙은이가 될 가능성들이 크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질문 기억나세요? 제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성공한 노인은 과연 성공했을까? 그렇죠. 제가 예. 요즘에 복지관에 이제 가면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네. 성공한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대요, 복지관에. 그런데 이 성공한 노인분들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 늙은이, 아까 그 경제적으로도 취약하고 이런 분들은 도시락을 배달해드리고 반찬을 배달해드리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죠. 굉장히 너무 감사해하며 사회복지사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성공한 노인분들은 내가 낸대 이러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공서의 그 시장이라든지 뭐 구청장이 내 친구인데 그러면서 민원을 그렇게 위에서 이제 아래로 내리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딱 갔는데 어떤 어르신이 오셔서 교수님네 학교에 누구 있죠? 그랬더니 어느 과에 무슨 교수님 계시죠? 그랬더니 걔가 내 후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서울대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오늘 강의했지만 사실 나는 그 친구의 보다 내가 선배고 나도 서울대를 나왔어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어르신들이 다들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대하기 어렵거든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민원인으로 확 돌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장 나오라 그래 이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늙은이들은 늙은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은 도시락 좀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정말 상대하기 힘든 민원인이 될 가능성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성공한 노인이 성공했을까 하는 질문을 제가 던지는 이유는 사실 아까 지혜를 가진 노인은 공동체를 돌봐야 되는데 이분들은 나와 내 가족을 돌보지 공동체에 대한 고민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공한 노인은 과연 성공했었을까 했었을 때 그 성공한 노인이 정말 공동체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후배들에게 그 다음에 사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 노후를 지혜롭게 어떤 그 이 길을 제시하고 노마지니처럼 그런 분이실까 한 것에 있어서는 제가 좀 근본적인 질문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노인 다 그 음. 도시락 배달로 나를 돌봐달라. 네. 여가 취미로 나를 돌봐달라. 예. 돌봄의 대상이시네요. 다 돌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 과연 성공한 노예는 정말 성공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제시가 되는 건 거죠. 자, 우리가 늙은이도 아니고 성공한 노인도 아니란 건 도대체 뭐죠?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예, 네. 그 은퇴라는 시기를 맞이하는 존재. 예. 그래서 은퇴라는 단어 혹시 영어로 아세요? 교수님? 리타이어. 타이어드 피곤해 이게 아니고요. 리타이어라고 하는데 예. 혹시 리타이어의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은퇴죠. 은퇴라는 뜻도 있지만 저희가 리라는 것은 다시 되돌리다, 뭐 다시 시작하기,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타이어, 예. 타이어는 우리가 바퀴, 타이어 그렇죠. 바퀴를 갈아 끼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타이어는 새로운 바퀴로 갈아 끼우는 시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원어는 그런 것이 아닐 테지만 이 교수님이 아무튼 이 은유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만들어내니까 정말 그럴듯하네요. 네, 그래서 이 리타이어 시기를 맞이한 노인들은 사실 아까 늙은이, 네. 성공한 노인일 수도 있지만 시니어 시티즌이 될 수가 있대요. 시니어 시티즌. 네, 선배 시민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시니어의 대칭어가 주니어고, 네. 그러니까 선배고 후배고, 네. 그다음 네. 시티즌이니까 시민인 시민이다. 거죠. 네. 그렇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선배 시민? 그럼요. 오늘 우리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전국에서 막 선배 시민들의 소리가 막 들리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시니어 시티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을 시민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거든요. 시민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권리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배에 부를 권리는 없지만 배 고프지 않을 권리.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파도 모든 것을, 아프면 모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데 아파도 그 사회 보장이라든가 돌봄이 튼튼하면은 아파도 모든 것을 잃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을 권리, 아파도 건강을 잃어도 다 잃지 않을 권리. 그 다음에 우리는 가족에서 노인들이 아프게 되면 그 오롯이 가족이 책임지는데 그래서 그 가족을 책임지는 그 자식을 우리가 말하면 야 효녀야 효자야 그러는데 효에 기반하지 않고 사회적 돌봄에 의해서 자기가 보호받을 권리, 돌봄의 권리들도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권리들을 갖고 있다 이런 건 거고요. 또 역으로 시민이라면 자신들의 권리들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의무들도 있는 건 거죠. 네. 공동체를 돌볼 의무, 그 다음에 권리를 알아야 될 의무, 그리고 선배 시민이라면 후배 시민들도 함께 해야 될 의무.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권리와 의무라는 시민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건 거죠. 네. 그 앞에 선배가 있으니까 후배 시민을 잘 돌보고 예. 또 공동체를 잘 돌보는 존재.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지껏의 이야기들 한번 정리하면 늙은이는 늘 그러니 체념하고 돌봄의 대상이고 성공한 노예는 자기 개발에 힘쓰고 독립적이고 나를 묻지만 여전히 돌봄의 대상이고 근데 선배 시민이야말로 나를 시민으로서 끊임없이 물으면서 인식론적인 호기심인 건 거죠. 그리고 내가 공동체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후배 시민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 돌봄의 주체가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현실들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비판과 변화들을 위해서 어떤 실천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런 선배 시민들, 그 선배 시민들의 일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선배 시민들의 일상이라고 하면 이제 선배 시민들이 이러한 어떤 그 생각들을 가지고 변화시키게 된다는 이런 말씀인 건 거죠, 그죠? 네, 네. 저는 첫 번째 우리가 선배 시민대학을 이제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 강좌를 듣고 나서 제일 먼저 저희가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던 고백이 있어요. 평택에 있는 어르신인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강의를 듣고 났더니 눈이 달라지고 귀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제가 지어낸 것 같을까봐 제가 인터뷰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잠깐 보고 시작할까요? 네. 네. 나를 딱 인식하게 됐고 이 사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떠올라서 전보다는 눈이 달라지고 귀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이 이봉만 선배 시민께서 내가 생각이 달라지니까 행위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셨다라고 그렇죠. 놀랍죠. 이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또 만난 분이 계세요. 예? 예. 안산에 계신 분인데 최풍자 선배 시민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청소년을 만났대요. 청소년이 할머니 저 담배 한 갑만 사다 주세요. 와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셔서 막 당황스러워서 내가 이걸 어떡하지? 이렇게 하셨는데 영상을 통해서 그때 그 사건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한번 영상 볼까요? 그래요? 공원에 운동을 하러 나갔었는데 중학생 아이가 참 귀엽게 생긴 애가 달려오면서 할머니 담배 한 갑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몇 학년이니까 중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서 그냥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정말 막 속이 뒤집어지는데도 참고 무조건 그냥 안아줬어요. 안아주면서 내가 너한테 담배를 사주면 내 모습은 뭐가 되고 너는 뭐가 되겠니? 내가 이제 그래서 했더니 더 화가 나게 하는 건 500원으로 심부름값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았더니 걔도 오니까 그 마음과 마음이 전달돼가지고 걔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할머니는 여태까지 내가 노인들 대하는 사람들하고 틀려요 그래요. 무조건 뭐 그냥 야단만 치고 그랬었는데 할머니는 이렇게 해주시니까 참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걔가 캐나다 유학을 갔는데 지금도 편지를 주고받고 이제 핸드폰으로 또 이제 연락도 오고 그래요. 놀라운 일이네요. 저는 저기서 가장 인상적인 게 내가 너한테 담배를 사주면 선배 시민인 나는 뭐가 되고 후배 시민인 너는 뭐가 되겠니? 이분이 이제 자기의 정체성들을 선배 시민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다른 말씀들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옛날 같으면 막 불호령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네. 무서워서 도망을 가셨을 텐데 굉장히 다른 이런 실천을 하셨고요. 그래서 선배 시민의 생각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실천이 달라지고 일상이 달라지더라. 예, 제가 강의하면서 정말로 그것을 느꼈던 게 뭐냐면 강의가 딱 끝났는데 어르신들이 주섬주섬 책상을 이제 정리하시는 건 거예요. 제가 어르신들은 뭐 하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선배잖아. 그동안의 사회복지사들은 나를 돌보는 실무자로만 인식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는 내가 선배님께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제가 강의를 가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생각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네. 그래서 함께 정리하는 이런 선배 시민의 모습들도 보셨군요. 근데 더 놀라운 또 사례를 좀 말씀드릴까요? 더 놀라운 것이 무궁무진하군요. 네, 이 선배 시민 분들이 원래는 그 건강 농아리셨어요. 그래서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년에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체조도 열심히 하고 운동을 통해서 관리를 잘 해야겠다. 그래서 동아리에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동아리에서 선배 시민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 시민 교육을 했더니 그 어르신들이 이 교육을 듣고 변하셨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나만 건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시민들은 어떻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지 우리 지역사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회체육시설들을 가셔서 일일이 이것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그런 점검도 하시고 조사를 해서 구청에다가 알려주셔갖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천을 하셨대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선배 시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나니까 실천이 달라지고 그 실천이 달라지면서 지역사회에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겠군요. 그죠? 그런데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회복지사들이거든요. 네. 사회복지사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건가요? 그동안에 어르신들한테 감정 노동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사회복지사들 그걸 실질적으로 노인이 변해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존경할 어르신이 생겼다. 이제 그들과 함께 공동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토론하는 동료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일 변화한 것은 사실은 선배 시민인 것 같지만 선배 시민을 바라보는 사회복지사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노인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었네요. 네. 굉장히 놀라운 시간이었고요. 예. 저도 무기력했던 노인들을 이제 선배 시민으로 어떻게 존경할 것인가, 그리고 나도 노년이 되면 선배 시민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것들이 노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노인을 그저 나이 먹은 사람이라고 봤고, 그리고 그저 여가나 건강이나 챙기는 존재라고 봤는데, 오늘 이야기를 해보니까 노인이 될수록 오히려 공동체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공동체를 바꿀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건 거죠. 네. 그래서 선배 시민이 앞으로 걸어갈 길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우리 그 길에 함께 토론하면서 그리고 이 공동체의 어떤 새로운 변화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우리는 우선 식당부터 갑시다. 갈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선배 시민들의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